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강남구 편 시작하겠습니다. 강남구 하면 가장 이슈가 됐던 또 한 해이기도 합니다. 공시지가를 발표했는데요. 전국의 1위가 바로 강남구입니다. 강남구가 1위를 차지했는데 23.13% 정도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뭔가가 그렇게 공시지가를 올렸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의 전문가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강남구 하면 또 이분들을 빼놓을 수 없고요. 많은 또 경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전문가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번 소개 부탁드릴까요? 예. 제가 오늘 그 부동산 닥터 집합으로 오늘 명명받은 그 김상희라고 합니다. 강남에서 그 업무를 한 지는 벌써 이제 15년, 16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강남. 과연 얼마나 잘 이야기해 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옆에 보안관님 나와 계시니까 청렴한 마음으로 잘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안관님. 네, 강남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강남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동네에 살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남은 태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우리 다 같이 함께 이야기를 엮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남 이번에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바로 공시지가가 가장 높았다라는 거, 1위였다는 거, 2위가 중구, 3위가 영등포, 그 다음에 부산으로 내려가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강남이 가장 공시지가가 높았었던 원인. 제가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네, 말씀하십시오. 예. 저는 그 강남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의해서 강남의 공시지가가 올라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올렸겠습니까? 국가가 올렸지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올린 건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어떻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의 개입이 시장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개별 공시지가 반영에 대한 추이를 놓고도 갑작스러운 반영이나 내용보다는 원래 본 취지에 맞게끔 세금을 어느 정도 걷기 위한 수단 또는 어떤 그 지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기준선만 제공이 되었으면 됐는데 그런데 그거를 강남에서 큰 범위로는 서울에 강남에서 이러한 개발 호재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거를 언론에 노출을 시키고 이거가 공시지가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명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좀 아쉽다라는 얘기를 소수 몇 분에 의한 어떤 이야기들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봤던 겁니다. 방관님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요, 공시지가는 앞으로 안 오를 수도 있나요? 아니 그러진 않습니다. 적당한 선. 그 적당한 선이라는 거가 사실 개인차가 있을 수가 있고 기준선이 있을 텐데 지금 적당한 선이 그럼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닥터집하고님은 우리 보안관님은 그러면 지금 공시지가 어떻게?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수도 서울뿐만 아니라 이제 가장 중요한 곳이 강남구 아닙니까? 이제 강남구는 계속해서 공시지가가 오를 거예요. 공시지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토지값이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강남구는 왜 토지값이 올라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서울은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움직여 세계가 움직이는 도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울의 그 아까 말씀하신 이제 중심부가 강남구입니다. 지금은 100대 가봐야 될 도시 중에 서울이 있거든요. 근데 강남도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임팩트로 들어가 있죠. 미래 가치에 대해서 강남이 어떻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자타공인 좋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강남에 과연 어떤 또 가치들을 내재하고 있는지 우리가 가치가 있다는 건 점점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건데 부동산에서는 또 발전 가능성이라는 거는 어떤 개발에 대한 예측이나 또 이런 계획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강남에서는 대표적인 어떤 개발 계획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아까 스칼렛님이 다 이야기 주셨던 것 같은데요. 네, 그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 어떨까 해서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영동대로 9호선 봉은사역에서 2호선 삼성역 그 사이 구간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럼 그 구간의 그 개발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우선은 그 영동대로의 개발 호재보다는 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먼저 하고 난다면은 왜 영동대로의 개발이 가치를 더 올릴 수 있고 그 수십 조가 들어갈 수도 있는 그 개발 계획이 여기서 왜 강남에서 표전자가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딱 하나 인구 문제입니다. 네, 인구 문제입니다. 인구가 떠나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지역이며
고령 인구 대비 젊은층 인구들이 다른 지방들은 소멸해가고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는 계속 유지하면서 적어도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즉 사람이 기반이 돼서 부동산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실인데 그 기반이 되는 사람들이 강남에는 수요가 아직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왜 강남에 그렇게 모여들까요? 그리고 떠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보통 어느 신도시가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지역이 대단지 아파트가 생겼을 때, 특히 수도권 지역에 생성됐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강남 진입 20분, 강남 진입 30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지역에 그런 많은 노선들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에는 더욱더 이제 강남간의 어떤 그 진입이 더욱 신속해질 수 있다는 뜻인데, 그렇게 됐을 때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양극화에 있어서 더욱더 강남에 몸집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우리가 균형 발전,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는 균형 발전을 위해 도심 재생을 내세우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좀 분산을 시키겠다는 뜻인데 이런 개발들은 균형 발전에서 조금 반하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집하고 들어요. 박사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건데 네. 그 전에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상권은 7만 제곱킬로미터의 상권을 갖다가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박사님이나 이제 스칼렛 그 선생님이나 잘 아시겠지만은 상권은 도로가 8m에서 2차선 넘어가면 상권이 분리되는 거 아시죠? 영동대로는 좌우지단간 이 상권과 저 상권과 옛날에 한국전력과 이 코엑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권입니다. 근데 저거를 합하려고 하려면은 도로를 8m로 만들어야 돼. 도로를 8m로 만들면 아주 뒤집어지겠죠. 근데 보안관님,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을 같이 합하기 위해서 지하로 연결 통로를 다 지금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네. 거예요. 도로를 네, 네. 없애버리는 겁니다. 네네. 도로가 지하로 없어야 연결을 돼요. 시키는 거죠. 녹지화하는 핑계로다가 도로를 없애버리고 네. 지하는 전부 다 연결이 될 거예요. 현재 지금 코엑스도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차피 연결을 하려면은 다시 착공이 들어가서 공사가 시작됐는데 다시 거기를 스톱하고 있다가 그 영동대로 개발을 기다리거나 하는 건 너무 낭비잖아요.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물리적인 낭비도 있기 때문에 코엑스하고의 연결, 그 다음에 그 GBC 타워하고의 연결, 그래서 지하 6층몰, 그래야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또 어떤 교통요금도 상당히 복잡해지고 더 혼잡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어져야지만 지하로의 어떤 연결 통로, 도로들, 그 다음에 대중교통수단들이 연결이 돼야지만 이것도 교통 영향 평가에서도 좀 답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동시에 가지 않을까라는 저만의, 제가 국토부 장관은 아니지만 예측을 해봅니다. 상권도 어떤 유행과 흐름에 따라서 바꿔지게 네, 되지 네. 않습니까? 지금 강남 대로변을 기준으로 영동대로랑 접하고 그렇죠. 있는 강남대로를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잠깐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자는 상가는 뭐 아니면 도라고 하지만 강남에서는 정말로 잘 고른다면은 상가 투자가 훨씬 더 시세 차익과 함께 임대료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말씀드린다면은 임대료 수준은 유지하면서 빈점포가 없는 데가 가장 이상적인 그 아파트 투자하기 좋은 적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로따로 보통 저희는 상권이랑 아파트 주거지를 따로 좀 분석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같이 보서 상권이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 공실 없고 임대료 정상적으로 잘 유지가 되고 많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서 빈점포가 덜 나오는 데로고 그러한 곳의 아파트를 내가 그 안에서 결정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적당한 선에서의 아파트 가격을 가지고 있으며 네. 방금 제가 얘기했던 상권의 지표를 가지고 있는 데라면은 네. 향후에 어떤 금융위기나 문제점이 왔었을 때 폭 떨어지지도 않으면서 계속 그 힘을 받치고 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든든한 알짜가 그렇게 또 고르는 방법이 있었군요. 예, 또 네. 다른 시점으로 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일반 분들은 대부분 네이버나 다음에 나와 있는 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시세 자료만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보고 올라갔네 내려갔네, 그리고 요즘에는 시각화되어 있는 그 도표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나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사실상 내가 그걸 검증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특히 부동산은 네. 어떤 정보이냐, 그 고급 정보이냐, 공개 정보이냐, 비공개 정보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정보력 싸움이기 때문에 네. 좋은 팁을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역시 닥터집하고 이십니다. 네, 그래서 정리 한번 해드리면 소형 아파트나 그 소형 오피스텔의 임대료 반영 추이, 그리고 살짝의 매매 금액의 변화. 두 번째는 상권의 변화에서 임대료는 올라가지 않으며 빈점포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형태의 상권을 확보하고 있는 주거 지역을 택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얘기 제가 또 드리고 싶네요. 네. 주거 지역을 택하는 걸 상권으로 분석을 해서 간다라는 거 좀 새로운 시각이었습니다. 저도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예, 우리 그럼 보안관님은 어떤 강남권의 어떤 분석을 할 때 지표를 어떤 걸로 또 좀 보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저는 있잖아요. 어떤 이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강남에 이제 그 점포라든가 뭐 아파트를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강남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강남에 대해서 어떤 나쁜 점을 가지고 나와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래요. 서민들한테는 점점 멀어져가는 동네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빈익빈 부익부가 이제 점점점 커지는 동네이기 때문에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떠나지 말고, 그다음에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지역을 바꾸시지 말고, 그다음에 이제 진입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이렇게 전문가적인 얘기를 듣고 조속히 진입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이제 뭐 그런 말씀을 좀 전반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그 가로수길. 저는 젠트리피케이션이 굉장히 악영향만 주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랜드마크 아파트들 사실 낮은 금액이에요. 들어가고 싶은데 돈이 그죠?